안녕하세요. 전말농부TV입니다. 네, 사과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부사 사과나무입니다. 지금 꽃이 한참 개화가 돼서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날씨가 조금 일찍 더워졌죠. 4월,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이 4월 19일인데, 벌써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화도 조금 일찍 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활짝 다 폈습니다. 지금 벌들이 다니면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열매도 맺힐 텐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저도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굵은 사과, 그리고 당도가 높은 사과, 예, 또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지금 꽃이 필 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힐 때,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꽃이 폈을 때,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영양제를 한번 뿌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예, 이 친환경제로 해서 영양제들을 이렇게 뿌려주면 과실이 이제 비대가 되고 또 결실이 돼도 열매가 낙과가 되지 않고 잘 매달려 있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열매도 잘 크고 이런 이제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플랜톤하고 하베톤을 쓰는데, 지금 벌들이 수정하는 이런 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영양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양제들을 한번 좀 뿌려주면 좋고요. 대신에 지금은 농약을 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한참 벌들이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농약방에서 파는 농약들은 지금 해주면 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은 해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꽃이 한참 폈을 때 꽃을 좀 따줘야 됩니다. 적화라고 하죠. 적화. 나중에 이제 열매가 열려서 여기서 열매가 맺혀서 사과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알속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적과라고 하고, 그리고 꽃을 미리 따주는 걸 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꽃을 따줄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이제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다 했단 말이죠. 다 했다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했을 거라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뭐 1년생 가지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작년에 나온 이 열매가 열렸던 곳이나 아니면 가지만 나와서 지금 꽃이 피는 것들이 있는데, 1년생 가지는 이렇게 초콜릿빛이 보여요. 예, 2년 이상 된 가지들은 이렇게 회색의 나무 색깔로 이제 보이는데, 1년생 좀 된 가지들은 이렇게 초콜릿빛으로, 예, 이렇게 초콜릿빛으로 딱 1년 동안 자란 흔적이 딱 보이거든요. 요거는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준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제일 뭐 쉬운 방법은요, 1년생 가지에서는 열매를 딱 하나만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적화를 해준 건데, 이런 사이사이에서 나온 꽃들은 다 따주고, 이런 필요 없는 꽃들 따주고, 웬만하면 맨 끝에 있는 꽃만 놔두면 아주 굉장히 큼직하게 열립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1년생 가지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꽃이 있단 말이죠. 요런 애들을 지금 미리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으로 따줘도 되고요. 이런 이렇게 쪽가위로 따줘도 되고,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똑똑 끊어집니다. 요 애들을 지금 다 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 끝에 이렇게 활짝 핀 요 얘만 남거든요. 그러면 영양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끝으로 다 집중이 되겠죠. 엄청나게 큰 사과가 됩니다. 영양분들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적화를 해주는 이유는, 적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과나무가 지금 이렇게 막 이제 봄에 이제 물이 올라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6월까지는 뿌리에서 흡수한 영양분만 사과나무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뿌리로만 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들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키울 열매로만 집중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월 이후로는 이제 잎들도 이제 풍성해지고, 잎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활짝 핀 상태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가지에서도 영양분들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뿌리에서도 영양분을 흡수하지만 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가지에서도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괜찮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적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곳에 이 영양분이 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이게 1년생 작년에 큰 거거든요. 요 끝에 있는 애 아직 꽃이 안 폈지만 얘만 남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온 애들, 이게 사이에서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요 키워도 알이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 사과, 적과 열매가 맺혔을 때도 따줘야 되는 애들인데, 그 애들을 지금 미리 따줘서 꽃으로 또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야 되는 양분들을 흩어지지 않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씩 남겼죠. 여기도 보세요. 제가 여기 적화를 해준 거거든요.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꽃이 안 핀 애들은 또 그렇게 집중해서 해주면 또 잘 펴요. 근데 보통 지금 이렇게 딱 사과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꽃이 활짝 핀 애들이 있고 아직 이제 막 피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보통은 지금 꽃이 활짝 핀 애들이 열매도 크게 먼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요. 늦게 피는 애들은 결국은 열매도 작게 됩니다. 그래도 뭐 아까우니까 이제 저런 애들도 이제 키우는 건데, 보통은 될 놈은 딱 싹부터 딱 보면 딱 느낌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1년생 가지인데 여기서 딱 켰는데 꽃이 무지하게 나왔거든요. 이거 다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따줘 버리는 겁니다. 따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꽃이 활짝 피려고 하는 요런 애들이 튼실한 애들이거든요. 요 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따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런 애들을 따주면 저 애들한테, 이쪽에 있는 애한테 영양분이 더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손톱으로 다 따줍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2년생 이상 된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애들은요 잘 크는 애들이거든요. 요 애들도 키울 거예요. 꽃이 좀 안 폈지만 2년생 가지에서 열리는 애들도 굉장히 굵직하게 큽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는 애들, 이런 데서 열리는 애들도 굉장히 사과가 굵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듬성듬성 놔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까지 다 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런데 사이에서 나오는 2년생 가지에서 나오는 애들은 그대로 놔둬도 엄청나게 굵은 사과가 되니까 이걸 보시고 1년생 가지만 유의해서 이렇게 순집기를 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다 따주면 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적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매가 이제 맺힐 거예요. 열매가 이제 맺히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이제 적과 이제 알석기를 해주는데, 보통은 사과꽃이 이렇게 보시면 6개 내지 5개 정도가 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가운데서 나오는 애가 가장 열매가 굵게 나옵니다. 꽃도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먼저 펴요. 딱 정 가운데 있는 애. 요 애를 이제 보통은 남기게 되고 나머지를 다 이제 나중에 적과를 해줄 텐데, 때로는 그게 그 원칙이 통하지가 않고 요 가운데 있는 애가 좀 뭐 벌레를 먹거나 병들거나 뭐 해서 옆에 사이드는 애가 더 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설령 가운데다 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애를 적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 할 일이 무지 많은데요. 아침에 이제 영양제도 뿌려줬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적화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과수원에서는 뭐 이런 거 하려면 일꾼들이 많이 없어서 외국의 노동자들을 많이 써서 합니다. 많이 이제 적화를 해주면 확실하게 알이 굵어지고 잘 크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건데, 물론 적화를 너무 또 마구잡이로 해주면은 냉해 피해를 입어서 나중에 있는 꽃조차도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적화를 또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날씨 예보를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충남 예산인데요. 예산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날씨가 그렇게 냉해를 입을 정도로 서리가 내릴 정도의 온도까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냉해 피해는 올해는 크게 없을 걸로 보이고, 자, 이거는 홍로입니다. 홍로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죠. 예, 거의 웬만한 유리병에다 딱 넣으면 거의 예쁜 꽃 화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폈는데, 지금 이렇게 부사들은 한참 이렇게 꽃이 필 때니까 이때 꼭 꽃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적화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가 좀 있으면 맺힐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열매가 다 맺히고 나면 그때 반드시 한번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살균제, 살충제 섞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2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1년에 보통 13번 내지 15번 정도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꼭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줘야 이 벌레도 안 먹고요. 그리고 잎에서는 갈반병이라던가 이런 탄저병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안 됩니다. 갈색 전문잎병 이제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잎이 이제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계속
사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기후가 갈수록 우리나라도 사과를 키울 수 있는 기후가 점점점 없어지는데, 이 충남 예산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한여름에는 푹푹 찌는 더위에 사과는 좀 선성 어느 정도 일교차가 좀 있어야 잘 크는 과일인데, 갈수록 사과 키우기가 어려워져요. 그만큼 병충해도 굉장히 이제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 병균들,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병균 침투가 많이 돼서 이 갈반병이라든 갈색 전문이병 이런 것들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 꼭 2주 간격으로 또 살충제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또 담배나방, 나중에 이제 알이 이제 커지게 되면 담배나방이나 이런 나방 종류들이 파고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게 하는 현상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과 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과수원 영상이 아니잖아요. 정원에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손쉽게 사과나무를 키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부사사과 2그루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2그루에서 보통 600개 이상을 수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합니다. 밑거름도요, 겨울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감사비료 한번 줬고, 또 2월 달에 또 한 번 또 추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열매가 열리고 나면 한 번 더 또 밑거름을 줄 겁니다. 그렇게 키우면 한 그루에서도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하면서 엄청난 양의 200개, 300개 이상의 굵은 사과를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정원에 있으신 분들은 사과나무 키우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영상 찍고 나서 계속 이 적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나중에 또 사과나무 키우는 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